오늘은 요즘에 굉장히 핫한 탕후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탕후루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탕후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설탕이 녹으면서 이에 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치아에 끼기도 하고, 이 먹은 이후에 입안에서 설탕이 녹으면서 과일이 설탕에 코팅될 때처럼 입안과 치아에도 이 치아에 설탕 코팅이 되면서 이가 썩고 세균 번식을 할 것 같아서 엄청 안 좋을 것 같고, 이 세균 번식을 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잇몸이 무너지거나 잇몸이 상해요. 그러니까 잇몸 상하는 게 치아 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균 번식돼 가지고 잇몸이랑 치아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찐득하니까 먹을 때 이게 쩌걱쩌걱거리면서 재수 없으면 이가 뽑힐 것 같아요. 연 먹을 때랑 같은 느낌인 거지. 연 먹을 때 잠깐 이렇게 끈적끈적하니까 쩍 하면서 이가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부드러운 게 아니라 딱딱하고 이렇게 끈적끈적하니까. 그래서 엿이나 카라멜 종류 이런 거 먹을 때랑 비슷한 느낌인데, 먹다가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가거나 그 깨질까봐 못 먹겠어요. 그 소리 들어보면 막 쩌걱 뭐 이러잖아. 그래서 저는 이 꽃게, 킹크랩, 대게 이런 갑각류 먹을 때에도 이거 먹다가 잘못하면 이게 씹으면 이에 끼잖아요. 그 또 감자탕 이런 거 먹을 때에도 먹다가 이 사이에 끼거나 강냉이가 털릴까봐 이로 절대 안 깨물고 어느 정도 살을 발라놓고 먹습니다. 살을 발라놓고 먹는다? 그 뭔가 살을 발라놓고 먹는다니까 뭔가 좀 야릇하네? 그러면은 살과 뼈를 분리해놓고 먹는다. 이건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범죄도시 생각이 나네.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살을 뼈랑 이렇게 나눠놓고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좋은 표현 없을까? 살과 뼈를 분리한다, 바른다. 아무튼 저는 무슨 걱정이 되냐면, 늙어서 그 잇몸밖에 없는 할아버지가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 탕후루 같은 거 보면 당뇨병 걸려서 죽는다는 건 사실 뭐 아주 크게 걱정이 되진 않지만 좀 걱정이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고통스럽고 이 탕후루를 먹거나 뭘 해가지고 이 잇몸이 망가지면 비주얼이 흉측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살게 됐거든요. 그게 정말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가끔 보시죠?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젖은 거지. 그럼 임플란트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임플란트라는 것도 잇몸이 괜찮아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나이 든 사람 잇몸에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거는 잇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 모래밭, 진흙밭 이런 데다가 집 짓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치아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 잇몸이랑 뼈가 약해서 치아가 고정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탕후루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이 치아랑 그 잇몸 주변에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늙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게 가속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상상으로는 제일 끔찍합니다. 임플란트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걱정돼. 아무튼 그게 탕후루에 대한 아주 가장 큰 걱정이고, 탕후루를 먹는 거에 대한 건강 위험성, 뭐 경각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많고.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먹으면 살찌는 체질이 된다. 그리고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계속 탕후루가 유행하면 전 강남에 아파트를 살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애들이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저거 먹고 당뇨병 걸려 뒤질까봐 저는 정말 못 먹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안 가리고 먹잖아요. 근데 30대가 넘어가면서 좀 가리게 되더라고요.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이 돼서 건강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들을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당류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탕후루가 당뇨 유발? 사이다 한 캔보다 당류 함량이 낮아. 이게 왕가탕후루에서 이 기사를 낸 거예요. 이 탕후루 먹어도 괜찮다. 자기들 장사해 먹으려고 탕후루 먹어도 괜찮다. 그거를 어떤 걸 가져와서 이야기를 했냐면,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 이런 거, 스무디, 에이드 이런 걸 끌고 와서 이게 더 흉악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탕후루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왕가탕후루에서 이 영양 성분 검사를 했는데, 한 꼬치 기준으로 블랙 사파이어 탕후루에 24.7 당류, 애플포도는 22.3,
파인애플 21, 샤인머스켓 21, 스테비아, 토망고 20, 거봉, 딸기, 귤 뭐 이런 거 다 10. 프랜차이즈 커피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들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치라 이거예요. 커피 음료 프랜차이즈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에이드 이런 거에서 65g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탕후루 3개를 먹어야지 따라잡는 정도의 당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탕후루가 당이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20g대니까. 근데 에이드나 이런 것들 하나 먹으면 65g이니까 혈관 절단 나는 거지. 혈당 절단 나는 거지. 음료 중에서도 당 함량이 가장 적은 음료가 28g인데 그래서 탕후루의 최대 당 함량치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팥빙수 이런 거 있잖아요. 빙수 같은 경우는 한 그릇에 당 함량이 100g이 넘어가 버린대. 나 올해 팥빙수 겁나 많이 먹었는데 뭐 금옥당, 옥루몽, 양갱상점 이런 데서 겁나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 함량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빙수 먹고 뒤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왕가탕후루 대표님이 그 탕후루에는 숟가락 하나 분량밖에 안 들어간다. 13g 정도가 첨가가 되고 설탕 코팅을 입혀도 이 350ml짜리 사이다 한 캔 그게 당류가 38g이래요. 그거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당 함량이. 그러니까 탕후루가 당 함량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으로 죽을 확률은 낮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탕후루가 커피 뭐 바닐라 라떼 이런 거보다 나으니까 많이 먹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도 제 입에는 너무 달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게 저런 거 먹을 때 저는 바로 죄책감이 들어요. 오토매틱으로. 아 저거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몸 안에 미세염증이 늘어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쑤시고 그 잘못하면 당뇨병 걸려가지고 맨날 배에다가 인슐린 주사 꽂고 밥 먹기 전에 이거 주사 꽂고 사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연속 혈당 측정기 붙이고 뭐 이런 생각이 오토매틱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좀 쇼킹한 음식이다. 굉장히 짜거나 달거나 시거나 막 이렇다. 그럼 못 먹겠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오토로 나오니까. 이 피자 한 쪽을 먹으면서도 5만 가지 잡생각이 드는 거지. 아 저게 탄수화물 수치가 얼만큼이고 그럼 저게 단순당이고 저 단순당을 먹으면 또 어떻게 되고 막 이거 생각이 맨날 들어. 주변에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랬는데 이상하게 계속 들어. 그래가지고 못 먹겠어요. 근데 탕후루에 대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 그 문방구 앞에서 팔던 거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잖아요. 정말 정체 모를 것들 굉장히 많았죠. 어떻게 이름까지 불량식품이라고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다라는 거죠. 뭐 불량식품 먹는다고 뭐 뉴스에 나오거나 뭐 기사로 다루거나 했어요? 뭐 쫀디기, 꾀돌이, 논두렁, 밭두렁, 무슨 뭐 또 닭강정인데 튀김 껍데기만 있는 거 이런 정체 모를 화학물질 그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돌려 먹고 뭐 불에다가 구워 먹고 문방구 앞에서 그 뭐 헐크, 지킬앤하이드 이런 거 안 됐잖아요. 우리 화학물질 먹으면서 정체 모를 화학물질. 그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컸다는 거예요. 특히 아폴로 이런 거 진짜 그 100원, 200원이면은 문방구 앞에서 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쪽쪽 빨아먹었는데 새콤 달콤 맛있었지. 너무 정체 모를 화학약품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뭘로 만들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거 아폴로? 그거 하루에 2개씩 그 2봉지씩 아무렇지도 않게 쪽쪽 빨아먹었잖아요. 근데 탕후루는 과일이라도 들어있고 설탕이라도 발랐고 아니 적어도 그게 뭘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고 먹잖아. 근데 불량식품은 우리가 무슨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먹었다라는 거지. 그 문방구 앞에서 저 이렇게 문어다리 같은 거 팔았잖아요. 그거 진짜 문어다리 맞나 지금 그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탕후루는 많이 먹지도 못해요. 우리 고기 뷔페 가면 고기 많이 못 먹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별의별 연구를 제가 다 해봤어요. 고기를 많이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양념갈비, 양념불고기 이런 것 때문인 거잖아요. 양념에 설탕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설탕 단맛에는 또 금방 질려버리거든요. 얼마 못 먹고 물린다 이거지. 그래서 어차피 먹어봐야 한 꼬치, 2꼬치 이상 먹지를 못합니다. 물려서. 오히려 커피, 음료, 에이드 이런 건 2-3잔 쌉 가능이지. 바닐라 라떼 이런 거는 샷이 들어가서 쓴맛으로 입을 가셔주니까 이 썼다가 달다가 이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럽이 들어갔어도 단맛을 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2잔, 3잔, 2리터씩도 먹을 수 있다니까요. 저 시골 농사 짓는데 이런 데 가봐요. 그럼 커피 믹스 얼음을 띄워가지고 막 2리터씩 그냥 컬컬컬컬 따라 먹잖아. 우리 육군 훈련소 군대 때도 저기 군대 어디 훈련 나가고 그러면은 그 말통 같은 데다가 말통? 그 물통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잖아. 저 시골 농사 짓는 데에서도 그렇게 맨날 먹는다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탕후루 뭐 이거는 설탕의 그 원초적인 단맛이기 때문에 물려서 먹지도 못하고 가격도 또 비싸더만.
이게 또 쉽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노동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알바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상품 가격에 전가가 되는 거예요. 한 꼬지에 뭐 최소 3,000원이더만 그게 애들이 먹는 거니까 애들도 생각이 있겠지. 용돈 받아서 먹는데 3, 4,000원짜리 그냥 막 퍽퍽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재벌 3세가 아니면 여러 개를 못 먹는다고요. 하루에 먹는 게 한정되어 있을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지도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별 걱정이 안 돼요. 이걸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쯔양이나 또 하비빈가? 히밥인가 뭐 걔 오면 그런 친구들은 많이 먹겠지. 근데 그런 분들 아니면은 이걸 많이 먹을 수가 없다고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탕후루의 그럼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대왕 카스테라, 벌집 아이스크림, 크로플, 마라탕 뭐 이런 유행의 일종이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고 내년 초까지 뭐 유행할 수 있으려나? 얼마 못 가서 끝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왕 카스테라나 크로플이나 마라탕은 그나마 어느 정도 연령대라도 다양하게 아우르는 그런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갔던 거지. 마라탕 같은 거는 얼큰하고 그러니까 소주에다가 먹고 막 이랬잖아요. 아저씨들. 그러니까 아주머니들도 채소가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먹었던 음식인 건데 이건 거의 10대, 20대의 탕후루는 10대, 20대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유행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중공군은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얼마 못 가고 다들 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